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손목 손가락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이고요. 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손목 손가락이 끝나고 다음에는 이제 성장 강의가 좀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네, 이번에는 네, 유튜브에 올라오는데 다음 성장 강의는 유튜브에 올라오지 않으니까 다음 성장 강의 때는 예, 선착순에 꼭 안에 들어가시기 꼭 바랍니다. 네. 다음 성장 강의는 네, 이제 유튜브에 올리지 않습니다. 네. 네, 오늘 손목손가락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이제 결절종, 네, 그 다음에 이제 신경, 이렇게, 네, 볼 거고요. 어, 우리가 이제 뭐 시스트, 결절종, 거의 좀 비슷한 개념이에요. 네, 비슷한 개념인데 조금 다르게 좀, 예, 좀 다르게 좀 보는 거는 근골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골계에서 좀 시스트는 좀 이제 큰 것들, 예. 그러니까 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예, 주관절 이후부, 예, 주관절 이후부 이런 뭐 경관절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이제 시스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주관절 이하 부분에 있는 조그마한 무릎들을 예, 보통 갱글리온, 결조종이라고 합니다. 네. 둘 다 뭐 이제 근골계에서 이제 시스트하고 이제 결조종이 생기는 원인은 비슷해요. 네. 그 관절액이라든지 건초액이 유리가 돼서 관절액이라든지 건초액이 유리가 돼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형성이 된 게 이제 시스트 결조종이고요. 시스트 같은 경우는 좀 크죠. 네, 주관절, 실관절 이후부, 네, 그러니까 주관절, 실관절, 근위부, 네, 근위부 쪽에 이제 큰 무릎들, 좀 조금 더 물 성분입니다. 결조종에 비해서 조금 더 그러니까 둘 다 물 성분이지만 둘 다 액체 상태. 그러니까 시스트 같은 경우는 액체 상태고요. 예, 좀 더 크고, 예, 예, 좀 더 크고, 예, 좀 액체 상태고, 그다음에 뒤에 이제 후방 음량이 증강이 더 많이 돼요. 뭐 결조정도 비슷하지만, 근데 결조정은 무관절, 슬관절, 원위부 쪽이고 좀 작고요. 그다음에 약간 더 찐득거려요. 또 약간 고체형에 더 가까워요. 고체형에 더 가까워요. 그러나 초음파에서는 다 무에코가 나타나고요. 예. 둘 다 이제 관절이라든지 시스트에서 형성이 되고, 아니, 관절이라든지 시스, 그 이제 건초에서 유래가 돼서 이제 형성이 된 거죠. 예. 근데 지금 오늘 이제 손목 손가락이니까 시스트라고 부르지 않고 결조정이라고 부를 겁니다. 네. 네, 결조정 시스트, 아까 얘기했지만 거의 똑같은 개념이에요. 근골기 질환에서는 거의 똑같은 개념입니다. 네. 결조정은 이제 건이나 관절낭으로부터 좀 이제 활액이 유리가 돼서 예, 새어나와가지고 형성된 덩어리고요. 과사용하면 좀 더 커지고, 예, 과사용하면 좀 더 커지고, 마사지를 하거나 찜질을 하거나 좀 물리치료하면 좀 작아지는 듯한데 작아지는 게 아니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 이것도 다 아셔야 돼요. 과사용하면 예, 조금 더 커져요. 조금 더 표층으로 올라오고 좀 더 커지고요. 예. 그 다음에 마사지를 하거나 예, 마사지를 하거나 너무 세게 마사지하면 더 커지고요. 마사지를 하거나 찜질을 하거나 블리치를 하면
조금 더 작아지는 것보다는 안에 들어갑니다. 더 심층부로 들어가요. 그래서 마사지 하고 나서 없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좀 더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시스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제가 좀 겨조정이라고 부를게요. 주관자 이유니까. 네. 원이브니까. 겨조정 같은 경우에 특히 이렇게 뭐 손등이라든지 뭐 손목 주변 네, 이렇게 이제 형성이 많이 되는데 크게 뭔가 병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유발하는 거는 외형적으로 뭔가 어, 외형의 어떤 불편감 말고는 뭐 특별히 증상은 없지만 다만 어떤 게 또 증상이 나타날 수 있냐면 결절종 있는 원이부 쪽에 약간 감각 저하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게 신경을 누르다 보니까 이 표층에 있는 신경을 누르다 보니까 특히 감각신경이죠. 감각신경을 누르다 보니까 예, 그 원이부 시, 결절종이 있는 원이부 쪽으로 감각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거 제거하면 바로 좋아져요. 네. 그리고 대부분 보통 이제 관절에서 유리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절하고 소통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조정을 봤을 때 뭐 포인트가 뭐냐면 크게도 크기지만 이 관절하고 소통이 되어 있는지, 예, 소통이 되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예. 왜냐하면 관절하고 소통이 되어 있다면 여기다 약침을 넣으면 관절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거든요. 예. 이제 간별은 이제 고형성 종양과 관별을 해야 되겠죠. 예, 뭐 지방종이라든지 고형성 종양들을 관별을 해야 되는데 교조종은 좀 이따 나오겠지만 부에코가 나타납니다. 특징이 있어요. 네. 네, 검사는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고요. 네. 치료는 뭐 핫팩? 네. 뭐 주변에 이제 물리치료라든지 하고 약침으로는 이제 관절하고 이제 유리가 돼 있는 경우, 소통이 안 되고 유리가 돼 있는 경우는 내부에다가 약침 주입을 또 하기도 합니다. 네, 약침 주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N약침, O약침, 복약침 이런 약침을 또 주입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소통이 돼 있다면 안에다 약침 넣는 건 별로 좋지 않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네. 첫 주는 매일, 2주는 주 3회. 뭐 2주마다 이렇게 진료하면서 총 4주, 6주 정도 치료하면 대부분 다 케어가 되고요. 이 환자분들이 근데 이게 겨저정이 이게 환자분들이 이것 때문에 오는 경우가 아니고 이거 치료하다가 이것도 있는데 이거 뭐예요?라고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겉에 나오는 결절정도 이렇게 겉에 나오는 결절정도 있지만 안에 숨어 있는 결절정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결절정이 예, 결절정이 어떤 뭐 특별한 증상이 나타난다가 아니죠. 외형적으로 뭔가 불편감이라든지 뭐 원이부 쪽으로 감각 저하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드러나 있는 교조종을 얘기하는 거고 안에 이게 숨어 있는 교조종이 있어요. 안에 숨어 있는 관절과 관절 사이에 있는 교조종이라든지 숨어 있는 교조종은 통증을 유발합니다. 통증을 유발해요. 네. 아까 외형의 변화라든지 감각 저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볼록 튀어나온 경우는 그렇죠. 표층에 있는 경우는 유발하지 않아요. 어떤 증상도 유발하지 않아요. 통증이라든지 감각, 어떤 통증이라든지 관절의 그 가동 범위 제한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예. 표층이 외형의 변화, 외형적인 불편감만 있을 뿐이에요. 예. 그러나 안에 이렇게 숨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겉에는 멀쩡하거든요. 겉에는 멀쩡한데 안에 숨어 있는 경우에는 통증하고 가동 범위 제한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되게 불편감이 있는 거죠, 이렇게. 안에 물혹이 있으니까 움직일 때마다 관절 사이에 물혹이 있다 보니까 움직일 때마다 통증과 가동 범위 제한이 나타나죠. 네. 이런 경우는 치료하면 바로 그건 좀 좋아져요. 네. 보자고요. 네, 이게 실제 케이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평면으로 봐서 이렇게 좀 볼록하지 않은데 실제로는 많이 볼록했어요. 이 부분에 볼록하죠. 예, 볼록하고 요거는 몇 구획이죠? 한 2구획이죠. 2구획 손목. 이게 1구획이었고요. 예, 장무제정근, 단무지신근. 그다음에 2구획이 이 부분이 2구획이었죠. 네.
장요추수근식은 단요추수근식은 이 구획이 이제 3, 4, 5구획 그러니까 2구획하고 3구획 사이 예,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2구획과 3구획 사이에 있는 예, 교조종인데요. 네. 초음파로 봤습니다. 네, 초음파로 봤더니 이렇게 동그만하게 보이죠? 어, 시스트, 무로 다 똑같은 개념이라고 했죠. 예, 똑같은 개념인데 예, 그냥 제가 통칭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아니 시스트하고 결조종을 아니 시스트와 결조종을 구분하는 책도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거의 뭐 임상에서는 거의 그냥 시스트라고 했다가 결조종이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해요. 예, 왜냐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네. 똑같습니다. 예. 특징 무에코 예, 내부에 무에코 씬 얇은 막 내부에 어네코 안쪽에 어네코와 예, 그다음에 네, 스틴월 얇은 막 그다음에 이 초음파로 이렇게 쏘게 되면 다른 데는 봐봐요. 다른 데는 어때요? 다른 데는 이게 거쳐가면서 흡수가 좀 되니까 이 부분이 흡수가 점점 되죠. 그래서 이 음파가 약해집니다. 가면 갈수록 좀 약해져요. 그래서 이 기계 자체가 좀 보상을 해주거든요. 예, 보상을 해줘서 좀 비슷하게 이제 색깔이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음파가 계속 가면서 흡수가 되다 보니까 약해지죠. 약해지죠. 감쇄가 나타납니다. 예, 원래는 초음파가. 우리도 소리를 막 치면 어떻게 돼요? 멀리 있으면 잘 안 들리잖아요. 빨리 있으면 잘 안 들리잖아요. 왜요? 소리가 감쇄가 되니까. 마찬가지죠. 예, 초음파도 감쇄가 되는데 이 물을 지나가게 되면 감쇄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 다른 데에 비해서 하얗게 음향이 증강, 후방 음향 증강이 나타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음,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내부의 무에코와 얇은 막, 그 다음에 후방이 증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측방에 이렇게 그림자가 져져 있는, 여기는 뭐 그림자가 없는데, 측방에 그림자가 이렇게 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림자가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뭐, 아, 이게 무르기구나라고 생각하죠. 네. 그래서 시스트, 예, 교조정이면, 네, 교조정일 때 항상 봐야 될 게 뭐냐면 관절하고 소통이 돼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이 관절하고 소통이 돼 있어요. 이렇게. 보통 이제 무르기 때, 예, 예, 시스트에 가장 효과 좋은 약침은 오공약침입니다. 오공약침이 엄청 효과가 좋아요. 네, 이거는 두시 누움인데 많이 좋아요. 많이 좋아집니다. 오공약침 하면 요 정도 같은 크기 정도면 한 8회에서 10회 정도면 거의 다 없어져요. 네. 8에서 10회 정도. 네. 조그마한 것들은 뭐 한 방에 없어지기도 하고요. 오공약침이 가장 효과가 좋고요. 끝까지 다 없어집니다. 끝까지 다 없애버려요. 네. 근데 봉침은 한 6, 70%까지 좋아져요. 네. 봉침은 제가 나왔는데 내부에다가 약침을 놨을 때 봉침은 이제 6, 70%, 네. 오공은 100%, 다른 약침은 한 3, 40% 정도까지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꼭 좀 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부 약침 놓기가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관절과 소통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은 예, 바로 제가 바로 22 게이지 바늘로 짰습니다. 짜니까 이렇게 물이 아니고요. 젤리가 나와요. 젤리가 찍 나와. 젤리가 찍 나와서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싹 없어졌어요. 네, 없어져서 근데 나중에 또 얘기했죠. 이거 또 관절에 유리가 좀 되면서 많이 쓰면 이런 분들이 또 계속 많이 쓰면 또 생겨요. 또 생길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에 마사지라든지 뭐 이렇게 압, 압박을 하면 또 없어지는 경우 아까 얘기했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안에 들어가는 거. 그러면 나중에 예. 오공약침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기린 원예탕전에서 구할 수 있는데 기린 원예탕전. 기린 원예탕. 그 오공약침이 기린 원예탕전 어디죠? 그 원주에 있는 데인데요. 기린 원예탕. 예전에 어 이름이 뭐였었다. 대한 약침 정 뭐였죠?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이름은 좀 깜빡했습니다. 예. 기린 원예탕전이에요. 오공약침. 예전에는 약치마켓에서 했었죠. 약치마켓. 예, 약치마켓에서 했었는데 좀 뭐 기름 원탕전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공약침이 다른 원예탕전에서도 나올 텐데 다른 데 또 있나요? 기름 말고 또 있지 않나요? AK인가? 예전에 약치마켓가 원예탕전 거기에서도 구할 수 있고요. 어디죠? 예전에 약치마켓가 뭘로 변했죠? 기억이 안 나요. A 뭐죠? AJ인가? AJ 원예탕전인가요? 잘 모르세요, 원장님? 일단은 제가 AJ. 그러니까 예전 악취마켓 AJ 머니탕전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저는 그 약치마켓 그 이후로 제가 약치마켓을 아예 이제 안 했거든요. 그래서 AJ, 예, 안중 머니탕전에서도 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린 머니탕전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나머지도 좀 구할 수 있을 텐데 저는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자생에 있나요? 자생 원예탕전에도 있나요? 자생이 원예탕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생이는 없죠. 자생이는 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기린 원예탕전이 그 봉침 원장 그 봉침 교수님이 그 원예탕전이에요. 네. 또 요것도 볼게요. 네. 위 환자는 이제 또 교조종 예, 환자였는데 네. 여러 번 주사기로 액체를 뺐고 자주 재발해서 현재 방치한 상태고요. 네. 그래서 교주종이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교주종이 있었는데 계속 주기적으로 뺐어요. 네. 뺐어요. 근데 요즘 없네요라고 했는데, 예, 아니나 다르게 있죠. 이렇게. 네. 아니나 다르게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안에 숨어 있는 경우는 통증과 가동범위 제한이 있습니다. 네, 가동범위. 그래서 이렇게 하면 물혹 있는 부분이 덜 젖혀져요. 덜 젖혀져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요 정도로 젖혀지면 여기는 좀 덜 젖혀져요. 네. 그리고 무릎 치료하잖아요. 갱글리온 치료하면 다시 이렇게 딱 좋아집니다. 네. 근데 환자분들이 잘 모를 수 있어요. 왜냐면 손을 많이 안 쓰는 분들은 잘 못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손을 많이 쓰는 분들은 알지. 뭐 물건을 든다든지 뭐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은 왼쪽과 오른쪽이 다른데라는 걸 압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17세 여아의 손목에 통증이 있었는데, 이제 3구액에서, 네, 3구액, 네, 1구액, 2구액, 네, 3, 4, 5구액, 3구액 여기에서 네, 시스트 네, 했는데, 뭐 봉침 넣고 하면, 네, 봉침 넣고 빼기 하면 좋아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무릎, 예, 제가 보기엔, 여기에서 보기에는 이제 관절하고 소통이 안 된 것 같아서, 이런 경우는 오공약침 한 8에서 10회 정도 하면,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네. 그리고 건드려 주기만 해도 통증하고 가동 범위는 좋아집니다. 네.
없어지는 걸 떠나서 건드려주기만 해도 좋아져요. 통증하고 가동 범위 제한은 좋아집니다. 오공약침은 보통 0.2 정도 한 포인트를 쓰죠. 네. 그 다음에 관절하고 유리가 돼 있을 때, 유리가 돼 있지 않을 때 네, 나눠서 쓰면 되고요. 네. 어, 그래서 만약에 제 어, 주사기 같은 게 뭘 쓰냐? 뭐 20, 뭐, 29게이지, 뭐 30게이지, 뭐 27게이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요것도 2에서 4구에서 이제 겨조정 인분인데 봤더니 관절하고 유리가 돼 있어요. 아, 유리가 돼 있지 않고 소통이 돼 있습니다. 유리가 돼 있는 듯한데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소통이 돼 있죠. 여기 안에 놓기가 좀 애매하죠. 이런 경우는 22게이지라든지 18게이지로 구멍을 뚫어갖고 쭉 짜주면 젤리 같은 게 쭉 나옵니다. 네. 항상 손등 2구역, 3구역에서 통증 호소하는 분인데 이런 경우에도 봐봐요. 이런 경우에 통증을 이야기해요. 아까 얘기했죠. 아까 원장님이 분명히 왜 통증하고 가동범위 뭐 불편감 없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겉에 나와 있는 것. 겉에 나와 있는 것. 근데 관절과 관절 사이에 있는 브록들은 통증과 가동범위 제한이 나타납니다. 네, 그렇죠. 그건 치료하면 확실히 좋아져요. 이거는 초음파를 안 보면 아예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어, 이제 진료를 하면서 이런 거를 많이 발견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명이라는 소문은 왜 듣냐? 뭐 정형외과 원장님들은 그냥 손목 아프면 엑스레이 찍죠. 엑스레이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 예, 엑스레이 잘 안 나오죠. 예, 뼈가 이렇게 잘 나오지, 뭐 무릎이 막 갱글ион이 잘 나오지 않고 안쪽에 숨어 있는 거 잘 나오지도 않아요. 거기서 문제가 없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제가 왔더니 아우 안에 물혹이 있네요. 이것 때문에 불편하실 거예요. 오늘 치료하자마자 바로 좋아지는 게 느껴질 거고요. 이 물혹이 다 사라지는 순간 아마 이때까지 고통받았던 부분이 싹 네, 눈녹듯이 다 사라질 겁니다. 네, 네, 얘기하면 네, 환자분들이 엄청 좋아하죠. 네. 이런 경우에도 네, 교조정 네, 보통돼 있죠. 네. 이제 교조정 얘기했고요. 이제 오늘 이제 또 신경, 네, 신경을 하겠습니다. 신경에서는 이제 요골신경, 정중신경, 척골신경인데 네, 이제 요골신경, 네, 요골신경이고 이제 정중신경이고 척골신경. 네. 요골신경은 주로 이제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문제가 생기냐면 겨드랑이라든지 여기 상완근 이쪽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겨드랑이 상완근 아니면 여기 이제 아케이드 포르쉐라고 해서 포쉐 가지고 여기 이제 해외근 입구 이쪽에서 뭔가 이게 눌려가지고 생깁니다. 네, 요것이요. 제일 많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보통 여기 이제 겨드랑이 쪽에서 겨드랑이 쪽에서 이제 요거신경에 뭔가 이렇게 손상이 있어서 어, 리스토라비라고 하죠. 완수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아니면 여기 이제 여기 상완근 이쪽에서 아니면 여기 팔꿈치 여기 이쪽에서 해액은 여기 있고 여기에서 많이 생기는데요. 주로 환자분들은 그쵸. 손이 안 들어지니까 예. 손 들으라고 하면 못 들어요. 예. 예. 이렇게 들으라면 네, 손을 못 드니까 손목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는데 손목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겨드랑이에서부터 이렇게 가자. 네, 여기 신경이요. 요거 신경 문제입니다. 요거 신경. 네, 주로 여기 요쪽에서 문제예요. 요쪽. 네. 주 증상은 이제 레스토랑 이제 완수, 손목 하수가 나타나죠. 네. 그리고 또는 이제 감각 저하, 네, 요구신경 지배하는 이 감각 저하.
네, 이렇게 감각저하가 나타나기도 하죠. 주로 뭐 외상이나 압박, 예, 보통 이제 겨드랑이 아니면 여기 상완근 아니면 여기 이 부분, 네, 이 부분 쪽에서 외상이나 압박에서 요구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운동 및 감각신경, 예, 운동 장애가 나타나면 완수가 되죠. 이게 못 들죠. 네, 이렇게 들으라면 못 들고 감각저하 나타나면 이렇게 감각저하가 나타납니다. 네. 증상은 이제 손목이나 손가락에 신전 제한이 나타나고요. 네. 보통 이제 신경 같은 경우에 하루에 1mm씩 회복이 되거든요. 하루에 1mm씩 회복이 되니까 보통 이제 한 15mm. 보통 이제 15mm 뭔가 이렇게 좀 눌렸다 싶으면 한 보름. 예. 보통 이제 뭐 30mm 정도 이렇게 30cm, 30mm 정도 이렇게 좀 눌렸다. 그러면 이제 한 달 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보통 이제 3주에서 길면 한 5주 정도면 거의 다 회복되죠. 네. 요거신경이 완전 손상된 거라든지 상하신경 총 완전 손상 이런 것도 간별을 해야 되고요. 네, 검사는 이제 초음파로 진단을 하는 거는 초음파로 뭐 요거신경에 이제 문제가 이렇게 확 보이진 않는데 예, 뭐 요거신경의 예, 주변에 뭔가 이렇게 종양이라든지 있는 게 있나? 예. 네, 솔직히 잘 없습니다. 네, 잘 없어요. 네, 예, 대부분 문제가 없더라고요. 네. 치료는 핫팩 또는 ICT, 그 요거신경 라인 따라가지고 예, 핫팩 또는 ICT, 그다음에 봉침. 그래서 첫 주는 매일, 2주차보다는 주 3회, 2주마다 진료하고 총 4주, 8주 정도 치료하고요. 네. 당연히 뭐 좀 운동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손목이나 손가락이 좀 신전 방향으로 등척스 운동이라든지 온열법 하면 좀 많이 좋아집니다. 대부분 이제 어떤 분들이 많이 하냐면 술 먹고 나서 많이 생겨요. 술 먹고. 예, 술 먹고 의자에다가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잔 분들. 예, 이렇게 술을 먹고 의자 있잖아. 의자 같은 거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자다가 아니면 술 먹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자다가 엎드려서 이렇게 술 먹고 이렇게 술 먹고 엎드려 자다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한 자세로 뭐 있다 보면 신경이 눌리면 막 전기 오듯이 막 저리잖아요. 예. 저려서 막 다리 막 일어서 가지고 막 다리 막 풀고 막 했는데도 계속 전기 와가지고 저려가지고 막 한참 고생하고 막 한 5분 돼야지 좀 나아지잖아요. 네. 근데 그거 갖다가 그 순간은 그냥 버티는 거죠. 수익 기운에 저려. 전기가 막 오는데도 불구하고 술을 너무 많이 취해가지고, 네. 술을 너무 많이 취해가지고 그냥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겨드랑이 또는 여기 상완골 아니면 여기 해액은 여기 입구 이 부분에서 이게 눌리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병변이 이렇게 대부분 이제 눌림에 의해서 예, 오랫동안 눌림에 의해서 손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초음파로 뭔가 병변이 보이진 않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도 환자분 내원했는데 5일 전에 자고 나서 예, 손가락을 펴지 못한대요. 이게 손 못 펴는 거예요. 손 못 펴 이렇게. 엄지손가락도 엄지손가락 들으라고 했는데 못 들죠. 예. 손도 이렇게 들으라고 했는데도 못 들죠. 이렇게 못 들었어요. 특별히 넘어지거나 다친 적 없고 다만 술 먹고 잔 기억밖에 없었어요. 네, 전형적인 뭐 리스트랍이었죠. 네, 그래서 그렇죠. 요거신경 마비였습니다. 그래서 체어진단 보면 이렇게 파란 게 보입니다. 네. 그 체어진단기가 좀 좋은 게 이런 경우에 회복이 좀 되면 회복이 딱 되려고 하면 이게 파란 게 없어져요. 네. 그래서 2주마다 이렇게 계속 끌고 나갈 때 이 파란 게 없어지면 좋아진 겁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이제 마비가 됐으니까 근육에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파랗게 되는 거거든요. 예, 파랗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일주일마다 한 번씩 사진 찍어 볼 테니까 파란 거 없어지면 이거 좋아진 거니까 계속 좀 찍어보면서 좀 지켜볼게요 하면 환자분들이 열심히 따라옵니다. 이거는 되게 좋아요.
저는 아예 그냥 2008년 개원했을 때부터 아예 그냥 저는 체외진단기랑 이제 초음파 기계는 이제 거의 같이 사용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원장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항상 물어보는 게, 어, 어느 게 더 좋아요라고 하는데, 그렇죠. 네. 어느 게 더 좋아요라고 하기가 좀, 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체외진단 기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 청구가 좀 됐었거든요. 자동차 보험 청구가 돼가지고, 예, 그 부분이 좀 많이 좀 좋았습니다. 예, 대부분 이제 청구가 좀 돼서, 네, 이 수가 부분에서 좀 좋았죠. 네. 저는 체외진단 기계 총 제 세 개를 썼어요. 세 개를 썼어요. 예. 왜 세 개를 썼냐? 망가지고 망가지고 하다 보니까 총 세 개를 썼습니다. 네. 쓰다가 망가지고. 예전에는 체외진단 기기가 많이 비쌌어요. 처음에 제가 샀을 때 2,500이었나? 2,500? 2,800이었나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기억에는 처음에 이제 샀을 때는 2,800인데 요즘에는 체외진단 기계가 이렇게 좀 많이 좀 보급형이 나와가지고 좀 저렴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좋습니다, 확실히. 네. 이제 정중신경. 예,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정중신경이죠. 네, 정중신경. 정중신경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이제 신경인데, 이렇게 지나가는 신경인데, 이제 수근관증후군, 카파터널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이제 정중이 이렇게 쭉 지나갑니다. 근데 쭉 지나가다가 갑자기 좁은 곳을 만나요. 좁은 곳을 어디에서 만나냐? 수근고요가 횡수근인데 그 라인에서 이제 좁은 데가 이제 나타나죠. 수근고요가 횡수근인데 그 라인에서 이제 나타나는데, 이제 수근골은 이제 주상골, 월상골, 삼각골 위에 두상골, 대능연골, 소능연골, 유두골, 유구골 이렇게 이제 8개의 뼈가 있죠. 그래서 근위부 라인과 원위부 라인이 있는데 근위부 라인은 주상골에 툭 튀어나온 결절과 두상골이 근위부의 라인이고요. 원위부의 라인은 대능연골과 유구골 요 라인이 이제 라인인데 중요한 게 대부분 이제 힘줄을 과사용하다 보니까 힘줄에 염증이 생겨서 신경을 밀고 올리거든요. 밀고 올리다 보니까 횡수근인데 압박이 나타나서 대부분 순간증후군이 많이 생깁니다. 물론 뭐 다른 뭐 결절종이라든지 지방종이라든지 관절의 골격에서 신경이 눌리는 사람이 있지만 제가 임상 해본 결과 압도적으로 힘줄의 문제에 의해서 힘줄의 염증에 의해서 신경은 밀고 올라가서 횡수근인데 압박 때문에 대부분 순간증후군이 대부분 생겼어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왜 저린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압박이 되거든요. 또. 그리고 이 횡수근인대가 근위부가 두껍고 원위부가 얇습니다. 그래서 근위부에 대부분 텐션이 강하다 보니까 근위부에 많이 눌려요. 그래서 임상에서는 어디 라인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냐? 요 라인. 요 라인을 네, 요 라인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네, 요 라인. 네, 이 라인에서의 그 힘줄과 그다음에 신경, 횡수근인데 이런 부분을 유심히 봐요. 네. 아까도 말했지만 정신경의 순간증후군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네,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이게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네. 뭐 증상은 거의 뭐 항상 그래. 많이 쓴 날. 주로 이제 주부들, 손 많이 쓴 설거지 많이 하는 분들, 주부들 또는 손 많이 쓰는 분들. 남자분들은 많이 없어요. 남자분들은 뭐 요리하는 분들 말고는 뭐 특별히 거의 여자분들이 압도적으로 순간적으로 많았고 뜨개질 많이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생깁니다. 주로 이제 많이 쓴 날 절여서 잠을 깬다라고 표현해요. 절여서 잠을 깬다. 절인 거 느껴서 깬다. 보통 이제 이 운전하다가 컴퓨터 하다가 절인다라고 하는 건 대부분 이제 그렇죠? 신경근병이에요. 신경근. 뭐 운전하다가 그렇죠? 운전하다가 아니면 컴퓨터 같은 거 많이 하면 뭐 1, 2지가 저린다? 그럼 뭐 경치 뭐 5, 6번. 예.
5, 6번 문제죠. 네, 5, 6번, 경추 5, 6번 신경근병에 의해서 대부분 절인 건데. 근데 이제, 그런 경우, 또 아침에 깨면 절이다고 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아침에 깨면 절이다. 예, TOS. TOS, 흉곽전조증후군이 아침에 깨면 많이 절어. 예, 절어서 깬 게 아니야. 아침에 깨면 절어. 이 사각근 이런 데가 이제 다 이렇게 좀 더, 텐션이 좀 더 강하다 보니까 눌려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아침에 깨면 절이다. 조금 스트레칭 하면 조금 나아진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순간중후는 거의 백인백다. 손을 많이 쓴다. 특히 절에서 깬다. 그래서 손을 턴다. 손 터는 게 일이다. 이거 하면 좀 나아지니까.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지니까. 나중에 심해지면 이제 감각 저하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죠. 운동신경까지도 많으면 이제 어제구 위축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네. 원인은 많이 사용해서 그래요. 그리고 티넷 사인을 하는데 원장님도 티넷 사인 할 때 포인트, 네 포인트. 티넷 사인 할 때 여기를 두드리는 게 요 손금 여기 손근 티넷 사인의 포인트입니다. 티넷 사인 포인트. 여기 이제 선 있죠. 요 선 근위부에서 때리셔야 돼요. 여기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예. 요 손근 근 보이죠? 여기 아래에서 때리셔야 됩니다. 예. 여기 아래에서 때려야지 잘 나타나요. 예. 아시겠죠? 네. 여기 아니에요. 여기. 예. 여기가 좀 더 예민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때려야지 더 잘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이 순간증후인 분들이 이제 정신경이 많이 이렇게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보이죠? 여기 금 보이죠? 여기 아래에서 이렇게 때리셔야 돼요. 원장님들도 한번 지금 좀 보면서 한번 때려보세요. 심하게 저리지. 예. 근데 유달리 심하게 이렇게 살살살 때리는데 유달리 막 저릿저릿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팁입니다, 팁. 난 팔렌 테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절인 건데 이거가 잘 안 해. 이거를 잘 안 하는 게 환자분들이 잘 못 따라하고 이거를 하다가 이거요? 이렇게 하다가 계속 이 동작을 계속 못 해요. 네. 이렇게 막 이렇게 갑자기 막 이렇게 바꾸니까 그렇죠. 다시요. 가만히 저 따라해서 가만히 있어요. 그럼 가만히 못 있어. 네, 가만히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잘 못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팔린 테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굴곡한 상태에서 45초 이상 했을 때 저림이 나타나면 보통 이제 심한 분들은 15초 만에 저리지만 45초 후에 이제 저림이 나타나는데 이거가 환자분들이 이게 잘 못 따라요. 잘 못 따라요. 네. 그래서 많이 하는 테스트는 티넷 사인. 살살살살 세게 때리면 환자분들이 기분 나빠합니다. 네. 이것 때문에 더 졸린다고 해요, 환자분들이. 살살살살 때려서 좌우 비교를 한번 해줘요. 네. 확실히 더 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리고 초음파로도 보는데, 초음파 보는 거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치료는 뭐, 핫팩, 요 라인, 굵은 라인으로 이제 핫팩 ICT하고 약침, 맨약침, 오공약침, 이런 거 넣고, 부항치료가 효과가 좋아요. 부항치료. 이 부분에 부항치료가 효과 좋고요. 뭐, 급성은 한 2, 3주, 만성은 2, 3개월 정도까지 오래 가고요. 증상이 좀 심하거나 잘 안 낫는 분들은 수술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손 많이 쓰는 거 좀 피하고, 네, 그렇죠. 침제 같은 거 좀 많이 하고, 예. 그다음에 임신 중에서 갑자기 생기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는 대부분 이제 분만하면 좀 좋아져요. 네. 제가, 제가 예전에, 여기 질문을 하셨네. 예. 원장님 얼굴 보이는 화면 없는 화면이, 원장님 얼굴이 보이는 화면이 없는 것이 정상이죠? PPT 화면만, 제가 안 보이나요? 제 화면이 안 보이세요? 어, 제 화면이, 예, 제 화면 안 보이시나요? 아마 뭐 조작을
잘 보이죠? 저 얼굴 잘 보이죠? 그렇죠. 예, 저만 띄웠으니까. 지금은요. 지금 잘 나오죠? 제 화면하고 화면 조그맣게 나오죠?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그 예전에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그 이제 이해를 못했어. 이해를 못했어. 그 이제 출산하신 분들 출산하고 나면 이제 산후풍 걸려갖고 막 이런 데 막 아프잖아요. 이런 데 아픈 분들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와. 그게 좀 짜증이 나더라고. 예, 속으로 이렇게 아, 왜 나와서 치료 받으면 되는데 왜 어쩌다가 뭐 진짜 한번 좀 나으려고 하면 안 오고 또 나으려고 하면 안 오고 나으려고 하면 안 오고 그래서 좀 이제 좀 속으로 뭐 겉으로는 이제 웃는데 속으로는 좀 짜증이 좀 났죠. 아, 왜 내 말을 왜 이렇게 안 듣지 했는데 제가 이제 아기를 낳고 보니까 엄마들이 못 나와. 못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 나오는 사람이 진짜 어떻게 뭐 환경이 조성이 돼서 나오는 분이지 못 나와요. 못 나와. 그래서 예전에는 그 이제 보통 이제 산후 있는 분들 손목 되게 아파하잖아요. 뭐 드케레뱅이라든지 이런 분들 보면 되게 이렇게 못 나오나 그랬는데 지금은 예, 그렇죠. 이걸 아니까 그 마음이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오셨냐고. 진짜 나오기 힘든데 예, 어떻게 나오셨냐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렇게 살갑게 대하니까 환자분들이 훨씬 더 훨씬 더 이렇게 관계도 좋아지고 더 잘 따라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러니까 결혼하고 아기 낳고 하면 훨씬 더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 먹고 하니까 그렇죠. 나이 먹고 이제 아기 크고 하는 거 보니까 더 이해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예. 나이 먹으니까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높아졌어. 근데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그 이해도가 너무 없었어요. 네. 아니, 겉으로는 웃죠. 아우, 왜 안 나오셨어요? 막 이렇게 하는데, 속에서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오진 않았는데, 나중에는 진짜, 엄마들이 진짜 아기를 떼어놓고 온다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상황이거든요. 네, 힘든 상황이야. 그리고 제가 좀 했던 게, 한의원에, 이 예전에, 요즘에도 가끔씩 모유수유하는 엄마들이 있거든요. 모유수유 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좀 대처를 좀 해줬어야 되는데, 모유수유 하라고 뭐 화장실로 막 가고 막 그런 분도 좀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처를 좀 미리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아쉬웠어요. 나중에는. 예, 나중에는 조치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해도가 많이 떨어졌죠. 제가. 예. 근데 이제 애기도 키우고, 애기 크고, 애기 키우고 하니까 그런 거를 많이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 특히 이제 산모들 오시면 잘해주세요. 산모들 오면 너무 잘해줘야 돼. 예, 원장님들. 뭐 잘해주시겠지만, 특히 산모들 오면 정말 힘든 상황에서 온 거야. 네. 힘든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친정 엄마가 살짝 왔으니까 오는 거지, 시어머니 오면 또 못 와. 네. 시어머니 오면 또 애기 못 맡기거든. 미안해서. 근데 친정 엄마가 왔으면 살짝 오는 건데, 이거 보겠습니다. 이제 순간증후 있는 분들을 딱 볼 때 뭘 봐야 되냐? 이제 요 라인. 아까 얘기했었죠. 갑자기 좁아지는데 이제 가장 이제 포인트 되는 이 근위부 라인. 주상골 결절과 두상골 그 라인을 봅니다. 주상골 결절과 두상골 그 라인을 쭉 볼 때 쭉 보면 네, 뭐가 나오냐? 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정중신경이에요. 아이고, 제가 지금 잘못 조금 그림은 이게 이렇게 납작한 모양이 이게 정중신경입니다. 단축면이에요. 이렇게 잘랐을 때요. 이렇게 잘랐을 때 본 겁니다. 네, 이렇게 딱 잘랐을 때 보는 거고 이게 네, 정중신경이에요.
이 정중신경은 보시면 신경은 까매요. 신경 까매. 신경 까맣고 그 겉두싸고 있는 게 하얘요. 예. 보시면 신경은 검고요. 겉을 싸고 있는 신경 다발막은 하얗고 겉을 완전히 싸고 있는 거는 또 하얗습니다. 그래서 검은색, 흰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 흰색. 그래서 제가 한번 그림을 살짝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예. 쉽게 말해서 검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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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색. 네,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네, 흰색, 흰색. 이걸 싸고 있는 흰색, 흰색, 흰색. 그림 너무 못 그리는데. 예. 그다음 겉을 싸고 있는 흰색. 정말 그림 못 그리네, 제가. 예, 이렇게. 제가, 어, 예체능을 엄청 못해요. 예체능, 그림을 엄청 못 그려요. 네. 노래도 잘 못 부르고, 음악도 잘 못하고, 예체능을 엄청 약합니다. 네. 예체능은 워낙 못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책만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책은 그래도 좀 잘 읽었어. 예. 책은 좀 잘 읽었어. 그래서 남보다 좀 책 읽는 거는 좀 빨리 좀 읽으면 빨리 좀 체득하는 편이에요. 왜냐? 예체능 못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림 잘 못 그려요. 다시 한번. 요 신경은요, 이렇게 검은색, 흰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 흰색, 이렇게 흰색이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전선에서 그 신경 단면은 뭐냐면 전선 잘라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축면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 검은색, 흰색, 검은색, 흰색 이렇게 해서 검은색 선, 흰색 선, 검은색 선, 흰색 선 이렇게 해서 층층층층 있어요. 그래서 약간 힘줄은 이게 정중신경이거든요. 이게 이제 정중신경입니다. 이게 이제 정중신경인데, 이게 이제 정중신경인데,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지? 네, 어떻게 그려야 되나? 정말 잘 못 그리네.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제 정중신경입니다. 이게. 어, 잘못 그리네. 너무 못 그리는데. 요 사이에 있는 게 정중신경인데, 너무 그리네요. 그리고 요 밑에는 힘줄이에요. 신경 바로 밑에는 힘줄인데, 신경은 회색, 흰색, 회색, 흰색으로 돼 있죠. 미세한 선형의 고이코가 회색, 흰색, 회색, 흰색, 회색, 흰색. 신경은 검, 흰, 검, 흰, 검, 흰. 그쵸? 요 라인, 검인, 검인, 검인. 시- 힘줄은 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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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인으로 따라갑니다. 네. 이 단면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단면을. 네. 네, 네, 단면을 좀 보시면, 네, 단면을 보겠습니다. 요 주상골의 결절, 툭 튀어나온 거 보이죠? 여기 두상골, 요 툭 튀어나온 거, 여기 위에다가 딱 얹어놔요. 여기 위에다가 초음파를 딱 얹어 놓으면 이게 보입니다. 예. 그러면 주상골의 결절 툭 튀어나온 뼈가 나오고요. 두상골 툭 튀어나온 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요축 수분 굵은 건이에요. 음. 그 다음에 요거 흰색으로 보이는 거 있죠. 이게 이제 장무지 굵은 건입니다. 이게 장무지 굵은 건. 네. 그 다음에 요렇게 흰색으로 보이는 거 있죠. 약간. 이게 뭐냐면 지굴근, 천지굴근, 심지굴근 건이에요. 네. 이게 뭐죠? 이게 정중신경이고요. 팡팡팡 이거 뛰는 게 척골동맥이고요. 이렇게 해서 조그맣게 전수 잘라놓은 게 이게 척골동맥입니다. 척골신경이에요. 척골동맥. 그리고 보시면 이게 횡수근이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예,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게 횡수근인데요. 네, 네, 이렇게 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그 횡수근인대의 그 정상적인 횡수근인대는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 요 라인, 요 라인.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정상적인 횡수근인대 라인은
주상골 결절과 두상골, 그 가상의 라인에 걸려 있습니다. 네, 걸려 있어요. 걸려 있어요. 근데, 네, 이게 이제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계시냐? 장무지 굵은 건에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겠죠. 위로 밀면서 신경 위로 올라가 버려요. 신경 위로 올라가면서 횡순위도 위로 올라가 버리고요. 특히 지글근에 염증이 생기면 이게 부으니까 올라가겠죠. 올려보내죠. 올려보내면 어떻게 돼요? 신경이 위로 올라가죠. 신경이 위로 올라가면 횡수근인데도 위에 올라가요. 그래서 바야흐로 예. 원래는 이 선 안에, 가상의 선 아래에 이제 보통 정주신경이 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근데 순간증후군이 있는 굴근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신경을 밀어 올리는 사람들은 신경이 두상골 결절, 두상골 가상의 선 위에 있습니다. 걸리거나 위에 있어요. 예. 그래서 임상의 팁에서 주상결절과 두상골 가상의 라인에 신경이 걸렸는지 위에 올라가 있는지 체크합니다. 그래서 걸리거나 위에 있는 거는 뭡니까? 굵은 건의 압박에 의해서 올라간 거. 그럼 이것도 질문이 있죠. 올라간 사람들이 무조건 절이니까요? 절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안 절인 사람도 있어. 근데 안 절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곧 절인 사람이에요. 곧 절인 사람입니다. 또 이것도 봐요. 장축면으로 이렇게 신경을 쭉 봅니다. 정신경을 쭉 봐요. 이렇게 해서 정신경을 쭉 보는데 이게 똑같은 두께로 쭉 가야 되는데 일정하게 꺾이거나 너무 심하게 꺾이거나 좁아지면 안 돼요. 꺾이거나 좁아지면 눌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봅니다. 그래서 단축면에서 주상결절과 두상골 라인에서의 신경 위치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장축면에서의 신경이 뭐 눌렸는지 좁아져 있는지를 좀 봅니다. 네. 정신경이 가상의 선 아래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예, 볼게요. 주상골의 결절, 툭 튀어나온 거 보이죠? 그 다음에 요측 수근 굵은근 보이고요. 요거가 장무지 굵은이고, 이게 주근근이고, 여기가 이제 척골동맥이에요. 아니, 정주신경이에요. 자, 잘못 얘기했습니다. 이게 지구근이고, 이게 이제 정주신경이고, 팡팡 뛰는 게 이제 척골동맥이고요. 네. 그다음 요 옆에 있는 게 이제 척골신경이죠. 네. 그다음 횡수근지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상에서는 가상에선 했을 때 이 아래에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 주상골 결절 그 아래에 정신경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씩 원장님들 중에서 이렇게 신경이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경이 잘 안 보이면 앵글을 주면 이렇게 앵글을 줘서 꺾잖아요. 꺾어야 돼요. 어둡게 나타난 거는 이제 신경을 제대로 수직으로 못 쳐서 그런 거예요. 영상을 못 만들어서 그래요. 꺾으면 돼요. 꺾으면 신경이 이렇게 어둡게 나타나지? 이러면 꺾어요. 꺾어. 앵글은 이거 앵글을 주는 원래 이제 꺾는다는 표현보다는 원래 초음파에서는 앵글 준다. 앵글을 준다라고 하거든요. 앵글 준다. 각을 준다. 각주기. 각을 줍니다. 각을 주면 또 정신경이 이렇게 잘 보입니다. 네, 이렇게 잘 보여요. 네. 보시면 주상골 결절과 두상골 라인에 걸려 있고 쭉 보시면 여기 눌려 있죠. 이 부분 눌려 있죠. 네. 눌린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건염이면 초검사에서 염증 소견이 보이나요? 아니요. 염증 소견보다는 이거는 염증 소견은 보이진 않고요. 그냥 부어서 위치가 올라갑니다. 예. 이거는 이제 염증 소견으로 보이진 않고요. 근데 이거는 염증 소견이 잘 안 보이고 그냥 염증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정주신경의 위치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예. 염증이 있으면 부으니까 정신경이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상의 선에 딱 걸렸고 이 부분 좁아져 있죠. 이게 좁아져 있죠. 네, 좁아져 있는 거를 보면 돼요. 이렇게 해서 좁아지고 이렇게 두꺼워져 있죠. 이 부분이 좁아져 있다. 아, 압박이 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아, 요거는 건증이 많이 없어요. 네, 여기에는 건증이 없습니다. 여기는 건증이 없고, 네, 건염만 거의 있습니다. 네, 여기는 건증 없어요. 제가 건증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네, 건증은 못 봤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네, 대부분 치료가 좀 잘 됐어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척골신경. 아, 이게 이제 제가 진짜 안위도 없어요. 기흉관 증후군이 흔한 병이 아니거든요. 정말 흔한 병이 아닌데 정말 기흉관 증후군을 환자를 치료하면 환자가 저한테 신이라고 해. 신이라고 해. 기흉관 증후군이 흔치 않아요. 제가 케이스도 이게 저도 이렇게 뭐 1년에 한두 명 정도? 네, 한두 명 정도 봤었는데 그 케이스는 제가 뭐 저장을 못 해가지고 했는데 한두 명? 네. 한두 명이 있는데 정말 환자분이 불편해 죽겠는데 예, 불편해 죽겠는데 이 뭐 방을 걸레질 못해. 저려가지고 사오지가 저려가지고. 네. 대부분 이제 여기에서 보통 척골신경이 많이 눌리죠. 네, 여기서 눌려가지고 대부분 이제 뭐 이렇게 소호제구 위축고 뭐 심한 사람들은 이제 갈기손이 좀 되기도 하는데 요런 거는 이제 예, 주부관 증후군이고 기흉관 증후군에서 여기 요 라인에서 주로 이제 결조종에 의해서 눌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방바닥 뭐 걸레질 같은 거 하거나 이렇게 압박하잖아요. 그럼 저려요. 여기가 저려. 사오지가 저려요. 특징이에요. 그래서 환자분들 답답하지. 저렸는데 병원 가니까 아무 결과도 없으니까. 그래서 딱 봤더니 이제 척골신경 주변에 이제 실트가 있는 거죠. 음, 다시 한번 좀 보는데, 예, 여기 보시면, 예, 네, 이렇게 척골동맥 옆에 이렇게 척골신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척골신경. 사람마다 위치가 이렇게 좀 다양한데요. 예, 이런 경우도 척골 동맥 옆에 이렇게 척골신경이 이렇게 있어요. 척골신경. 네, 척골신경이 있는데 여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정주신경이고 이거는 이제 정중신경이고 여기가 이제 척골신경이죠. 여기 이게 이제 척골동맥이고 척골신경인데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네. 아, 이거 케이스 예전에 제가 있었는데 저장을 했는데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거 강의했던 기억이 나요. 이거 보면서 제가 기억이 나. 이 케이스. 어떤 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겨조정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겨조정이 있더라고요. 네, 기억이 나요. 내가 강의했던 기억이 나서 어디인가 좀 있는데 어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예, 예, 이렇게 있었는데 이러니까 이렇게 계속 좀 저린 거예요. 이게 이제 겨조정, 무릎. 아까 했죠. 무릎 있으면 별로 이제 병변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뭐 신경을 누르는 경우에 네, 저림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제가 본 다 기혼과는 다 겨조정 때문에 그랬어요. 겨조정. 예, 다. 그래서 이렇게 무록이 있어서 했는데 예, 바로 오공약진 바로 주입하자마자 바로 좋아졌어요. 솔직히 이거 두세 방이면 이런 조그마한 무릎 같은 경우 두세 방 오공약침 0.2cc 두 방이면 싹 해결이 되거든요. 예. 신이 되죠. 거의 신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환자한테 얘기해 주면서 요 겨조정 때문에 무릎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 수술할 건 아니고 예, 나중에 이렇게 여기 약침 치료하면 좋아진다고 예, 이렇게 얘기하면 반신반의하는데 첫 번에 딱 거의 첫 방에 딱 놓으면 동시에 바로 50%가 좋아지거든요. 예. 평소에 방바닥 걸레질을 못 하다가 걸레질을 하면서 저림이 없으니까 예, 저림이 없으니까 신기하죠. 어떻게 한 방만에 좋아져? 예, 무릎이 없어지니까 그랬어요. 그리고 무릎은 오공약치 한 방에 딱 놓고 나면 거의 무릎이 한 30분이면 바로 줄어들어요.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크기가 완전히 줄어들고 30분이면 증상이 많이 감소가 됩니다. 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오공약침이 왜 무록에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무조건 효과가 있었습니다. 여기 기형과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표재성 감각신경 위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운동신경이 아니에요. 이건 감각신경. 감각신경에서 사후지 저림만 유발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관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척골관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예, 요 부분, 예, 두상고요가 두상유구근인데 요 라인에서의 요 부분에서의 눌림이 나타난 거고요. 증상은 여기 이제 저림, 음, 거의 뭐 감각신경 쪽입니다. 네, 감각신경. 여기는 거의 감각신경. 저는 한 번도 운동신경 못 봤습니다. 네. 그래서 핫팩 ICT하고 예, 약침 안에 주입하면 되고요.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거의 뭐 오공약침이 무더운 약침인데 한번 주입 잘못하면 특히 소음인분들 마른 소음인들 같은 경우 오공약침 잘못 넣으면 어지러워서 누워 있어요. 이석태 원장님 오공약침 많이 써보셨어요? 예전에 제가 한창 오공약침이 효과가 좋아가지고 오공약침 막 뿌렸거든요. 네, 뿌렸더니 이제 알았습니다. 네. 어떤 부분에 효과가 좋냐면 엔트립에 효과가 좋아요. 엔트립 될 때. 예, 포착 왔을 때 정말 효과가 좋은데 근육에다 놓으면 예, 그러니까 뭐 이제 포착 있잖아요. 뭐 이렇게 보통 이제 근막하고 그 혈관 주변에 이렇게 포착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막 저림이라든지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제 오공약침 놓으면 정말 효과가 좋은데 단점이 마른 소음인들 같은 경우에 여성분들 특히 여성분들이 많았죠. 갑자기 어지러웠고 팍 떨어지고 혈압 뚝 떨어지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가슴이 철렁철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효과는 좋은데 무서워서 못 써요. 근데 무록은 안에다가 넣으면 되니까 그거 무섭진 않아요. 네. 무서운 약침이에요. 그래서 저도 가슴이 철렁철렁해가지고 잘 못 놔요. 근데 원장님들 중에서는 뭐 모르겠는데 저는 무서워서 못 놓겠어요. 효과는 있어. 효과는 엄청 좋아요. 모공약침. 저는 이제 봉침 같은 경우에도 안에 막 주입도 해봤었어요. 근데 무서워서 못 넣는 거예요. 무서워서. 예. 무서워서 못 넣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봉침 같은 경우도 볼록볼록볼록 PPP로 이렇게 볼록볼록볼록 만들어서 이렇게 놓지 안에다가 주입은 못 합니다. 예. 왜요? 무서워서요. 예. 무서워서 못 넣습니다. 그래서 오공약침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무서워서 그냥 하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뭐 대학병원에서 근무한다고 하면 하겠어요. 네. 뭐 대학병원에서 수습급 정도의 뭐 어떤 그 시설이 돼 있다면 오공약침, 봉침을 맘대로 제가 쓰겠는데 보통 이제 한의원 여건상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렇지 않으니까 조금 무서워서 못 씁니다. 좀 이석태 원장님 궁금증은 해결이 됐나요? 갑자기 오공약침이 쓰고 싶어졌어요, 원장님? 오공이 효과가 좋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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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가 좋다고 했지. 좋다고 했지. 쓰라고는 안 했어요. 제가 효과가 좋습니다라고 했지 원장님한테 쓰라고는 얘기한 적 없습니다. 예. 저는 좀 무서운 거는 안 하는 편이에요. 네. 무서운 건 안 하는 편.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손목, 네, 다 했고요. 혹시 뭐 질문 사항 있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네. 그 이석태 원장님 어제도 강의 듣지 않으셨어요? 어제도 저한테 막 질문하지 않으셨나? 그 개지가 자격탄 신가탕? 이석태 원장님 왜 매일마다 그 이번 주 일요일도 저 보지 않았어요? 이석태 원장님 저 이번 주 일요일도 저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보고 어제 보고 오늘 보고 3일 연속 보는 거네요, 그러면? 어제 강의했어요. 예, 어제 강의했죠. 예. 어제는 처방 강의했습니다. 처방 강의. 예. 어제는 처방 강의했고요. 수요일 날에는 약징 처방 강의. 유튜브도 올라와 있어요. 예, 유튜브 올라와 있어요. 네. 그 처방 강의 단톡방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아시는 분 많으신데. 네. 처방 강의 방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예. 올렸는데, 제가 예전에 올렸었는데. 네, 요거 올렸었는데. 네, 처방 강의. 네, 요렇게.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올렸었는데, 지금 한 450명 정도 계세요. 어, 처방 강의, 이석태 원장님 처방 강의 너무 좋아요? 원장님 스타일이세요? 이석태 원장님 스타일이세요? 처방 강의? 어떤 스타일이 원장님 스타일인데요? 링크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스타일이 좀 원장님 스타일이신가요? 좀 딱딱 떨어지는 스타일을 좋아하시나요, 원장님? 제가 논리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논리적이기보다는 임상적입니다. 상당히 임상적이에요. 지난 강의 다 떠 있어요.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예. 지금 4번 했으니까 그 양이 많거든요. 약증부터 시작해서 약증, 아니, 계속 할 거예요. 약증, 유치방, 사상 쭉 해서 제가 한 8개월 정도 잡고 있어요. 한 9개월? 8, 9개월 정도 잡고 매주마다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매주마다 하고 있었습니다. 매주마다 올리고 있어요, 제가. 근데 문제는 제가 예상은 8, 9개월인데 지금 속도로 가다가는 1년 걸릴 것 같아서 그게 좀 문제예요. 뭐예요? 조금 원래는 제가 이렇게 딱딱 맞춰서 빨리빨리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예. 조금 약간 진도를 많이 못 내고 있습니다, 제가. 예,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그래도 어, 뭐 아니 그 이석현의 그 체질은 좀 이해가 좀 많이 되지 않나요? 체질에 대한 약에 대한 거는 어제 강의가 좀 이해는 많이 되시죠? 네. 궁금했던 게 좀 풀리지 않나요? 왜 이렇게 약에서 이렇게 좀 들어가는지. 네. 음. 저는 논리적이지가 않고 임상적인 스타일이에요. 네, 임상적인 스타일이라서 그리고 아까도 이제 초음파로 순간증후군 환자를 보면 이해가 가요. 이 사람이 왜 저리는지 이해가 가. 어떤 걸 치료하면 되는지 힘줄이 치료하면 되는구나라고 이해가 되는 거. 네, 네, 자주 뵙네요. 네, 자주 뵙. 너무 자주 뵙는 것 같아가지고. 네. 이석태 원장님 너무 열성 팬인 것 같아. 근데 제 열성 팬인 것 같은데요? 이석태 원장님? 열성 팬인 것 같은데? 네. 네. 감사합니다. 질문도 없나요? 질문. 네. 질문 없으면 오늘 뭐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에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성장 강의인데, 요거, 예, 성장 강의는 안에 그 내용이, 조금 이제, 다른데 좀 노출이 좀 안 돼야 되는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일반인들이 좀 보면 조금, 네, 안 좋을 내용이 좀 안 좋은 거보다는 너무 정보가 공유가 되면 너무 풀리잖아요. 예, 왜냐면
한의사들만 이렇게 정보가 알아야 되는데, 다른 데 집단에서 좀 알면 좀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예, 그런 것 때문에 공개는 안 할 겁니다. 네, 공개는 안 하고, 예, 그럴 거예요. 예, 일부 공개, 일부 공개. 완전 공개가 아니라 일부 공개만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